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승우입니다. 7월 16일 목요일 마감 방송입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지수 2200 앞에서 또다시 시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팬데믹 있기 전에 같은 2200 말고 그 이후로 지금 세 번째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쨌든 간 내용은 좀 뒤바뀌었지만 지금 박스권의 상단을 2200 선상에 두고 지금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조정 없는 시장이라는 건 없는 건데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 조정이 좀 빨리, 그러니까 조정에서의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 두 가지가 있다면 가격 조정이 깊어지면 시간 조정이 짧을 수 있거든요. 좀 그런 현상으로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측한 대로 오늘 부분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사주는 것도 좀 기대는 했었어요. 그랬는데 외국인들 기관 다 팔았고 개인만 양대 시장에서 3천억 넘게, 그래서 총 6,600억이 넘어가는 그런 개인들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지수상으로 코스피가 18포인트 정도 밀려서 0.8, 코스닥도 0.8, 그러니까 깊은 하락은 아니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체감의 조정은 아주 깊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시장을 선도해 왔던 소위 말하는 기술주, 이것들이 상당히 많이 타격을 입었다. 이건 어제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들의 매매 방법을 얘기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정이 시작되면 쫓아내려가면서 분할 매수하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다. 자, 그럼 시장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맥을 못 쓰는 거냐? 뭐 시장이 이쯤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와요. 뭐 신용이 한계점에 달았다. 신용이 한계점에 달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신용의 한계점이 어디냐를 그 누구도 뭐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최근에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수정해야지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후행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지. 이제 먼저 그럼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이 왜 이 모양이냐, 이 시장의 속사정이 뭔가, 이걸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이것들이 각각의 문제점들이 해결될 때 시장은 바뀔 것이다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왜 그럼 지금 이제 기술주가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지금 3일째 헤매고 있고, 이거는 그냥 이유가 단순해요. 되게 이유가 단순한 겁니다. 그냥 많이 오른 거예요. 그동안 숨가쁘게 오른 거에 대한 고소공포증, 그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장을 끌고 올 때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 소위 말하는 슈퍼텍, 빅텍 기술주들이 시장을 그냥 선도해서 끌고 오고 다른 것들은 붙여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이게 뽑아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한다는 건 누군가가 계속해서 그 주식을 사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게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게 빠지는데 시장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쨌거나 이 기술주들이 여기까지 끌고 왔으면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기술주들이 이렇게 끌고 와서 점차적으로 뭐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물 경제가 나아지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면 그 다음에 이런 그 선도주, 기술주에 의해서 파생되는,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전파 산업 쪽에서도 좀 뭔가 우리가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게 잘 안 되느냐. 오늘도 보면 뭐 그 중에서 현대차 1,000원 오른 거 말고는 뭐 이렇다 하게 못 움직여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관들이, 우리나라 기관들이 이걸 물건을 좀 만들려고 시도를 좀 했어요.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기관만 혼자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나 개인이 팔아치고 있는데 이게 될 수가 없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첫째, 시장은 아직도 기술주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막
3%, 4%, 5%, 6%막 하루에 이렇게 오늘 깊게 빠지는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 특히 이건 거의 이제 개인에 가깝습니다. 거의 개인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특히 개인인데 이 사람들은 아직 이 주식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 예를 들어서 그 선도주에 의해서 전파되는 그런 전파 산업으로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럼 누가 사주냐 이게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바보 게임이다. 누군가 더 바보가 내 주식을 내가 산 것보다 비싼 가격에 사줘야지 이게 형성이 된다. 사줄 것이다. 라는 가설하에서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갑자기 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도 더 이상 사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관망만 하면서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좀 사봐. 그런 거죠. 암묵적으로. 개인들이 전부 서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 기관의 운영 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익 난 거는 자꾸 그냥 뭐 더 많이 수익 내고 이런 거에 아랑곳 없이 일단 법칙대로 책대로 지금 이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개인들이 이제 상당히 어려워진 거고 기술주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시장이 이 꼴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해도 딴 거로는 가기 싫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이게 좋아하던 싫어하던 개인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이 다른 소위 말하는 경기 관련주에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동안의 경기 관련주를 뭐 우리 존버라고 그러죠. 원하지 않건 물려가지고 오래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은 고생 많이 했잖아요. 이쪽 기술주들이 막 화려하게 나갈 때. 그러다가 이제 조금 그분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기존의 주도주, 선도주, 기술주를 가지고 시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글로 가기가 싫은 거예요. 네가 갖고 있던 거 내가 왜 지금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그거를 계속 사주느냐. 그거에 대한 확신이 아직 쓰지 않는 거고. 그럼 이런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시장이 잘 가느냐. 외국인이죠, 외국인. 외국인 사줘야 돼요. 기관은 사실 원했던 것 같아요. 이 매매 흔적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기관들이 갑자기 모여서 회의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서로 이심전심에 이제 이 기술주 선도주 넘어갔으니까 이 전파산업 때는 경기 관련주도 좀 해보자 라는 움직임은 있는데 이게 손바닥에 맞부딪혀야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외국인은 까딱도 안 해요. 거기다 대고 때리고 있어요. 외국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외국인이 안 온다. 그 얘기는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우리가 외국인이 한국으로 반드시 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다. 왜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짜놓고 일정 부분 아시아권 그중에서 이머징 중에서 이제 저희를 제일 먼저 치니까 그쪽에 대만에 한국에 얼마 이렇게 투자한다 하는 그 룰만 지키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룰에서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하는데 꼭 한국 주식을 사줘야 될 이유가 뭐냐? 두 번째, 그러면 그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살 만큼 매력적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되게 엉거주춤한 상황이 됐다. 사실은 분위기는 되게 좋잖아요. 달러 인덱스도 많이 96인가요?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 주식을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사면 환차도 그러니까 원화 강세를 기대하고 환차도 먹고 주식도 먹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론적으로. 하여튼 분위기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슨 그 미국에 있던 자금을 갖고 여기다가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걔네도 지금 죽겠어요. 걔네도 죽겠어요. 그러니까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경기 관련주들에 대해서 못 사겠다 하는 생각, 아직 확신이 없다 하는 생각,
그리고 아직도 기술주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 그리고 기다리던 외국인은 오지를 않는다. 언제 이거 외국인이 와서 이거 사줘야 될지. 그러면 보세요.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언제 들어온다 이런 거를 뭐 점쟁이처럼 맞출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끔 외국인들이 꼭 뭐 우리나라에 얼마 동안 안 들어오다 뭐 이젠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사줘야 된다. 근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기술주를 사겠습니까? 기술주를 갖고 있는 게 누군데요? 자, 보세요. 오늘도 기술주 보면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삼바, 삼성전자, SDI, LG화학, NC소프트 뭐 등등 그런 것들 개인들이 엄청 샀어요. 개인들 이 순매수가 다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 거를 지금 왜 들어오겠습니까?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지금 이 시장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속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보기엔 기술주가 상당히 리즈너블하게 빠져줘야 돼요. 가격이. 그러니까 기술주가 리즈너블하게 빠져주면 개인들이 그래 이제 빠진 만큼 빠졌어. 그러니까 이제는 사들어간다. 뭐 이런 생각을 해야지 이게 돌려세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돌려세우면 뭐 언제나 시장이 그렇지만 시장 전체적인 그 기조가 지금 무너진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빠르게 탄력을 받아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이번에 만약에 돌려세워서 리즈너블한 가격까지 떨어져서 다시 살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돼서 개인들이 다시 들어와서 사기 시작해서 주가가 다시 이제 기술주가 우상향해서 달리기 시작한다. 그럼 외국인도 가세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번에 올라갈 때는 개인들 중에 반 이상이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실게요. 며칠 전에 팔 걸, 일주일 전에 때릴 걸,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한번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여기서 참여자들이 이제 줄기 시작해요. 제 생각에 반도 안 남을 것 같아요. 직전, 이 기술주들의 직전 고점을 만약에 이번에 돌려세워서 초과해서 넘어갈 때쯤이면 개인 투자가는 지금의 반도 안 남을 것 같다. 그래서 원래 주식시장이 그런 것이다. 주식시장이 그러면 중간에 다 내린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안정을 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까지 남는 사람은 위험 부담은 점점 많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리턴으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리스크와 리턴을 맞바꾸는 게임을 하는 거죠. 주식시장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가 맞느냐, 언제쯤 파는 게 정답이냐, 언제쯤 내리는 게 정답이냐, 이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던 사람이 개인이 한 반 이상으로 줄어들어야 그 다음부터 이게 굉장히 스피드 있게 가게 되고, 뭐 증시 격언에도 있지만 월스트리트의 모든 돈은 모든 사람의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이번에도 적용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막에서는 이게 이제 1막 끝나고 지금 이제 1막 끝나고 지금 이제 2막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현상을 한번 겪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개인 투자가는 어떤 전략으로 해야 되느냐. 그 사람마다 다 투자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첫 번째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런 종목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드렸고 또 그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경기 관련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주식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기관이 참 애는 쓰는데 아직 이 물건이 못 됐어요. 시장 흐름을 보면. 그러면 이건 뭐냐면 아직 좀 이르다. 그래서 그거를 뭐 미리 가서 보초 쓸 필요가 있느냐. 개인 투자가가.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쪽은 좀 지켜보자. 다만
외국인이 들어와서 경기 관련주를 지속적으로 사대기 시작하면 그건 조금 얘기가 다르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조성되면 그때 이제 경기 관련주를 보자.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관련주는 지금 그냥 워칭, 수족관에 넣어놓고 내 관심권에 넣어놓고 워칭하는 단계로 보자. 그 다음에 기술주는 어떻게 하느냐. 야, 나 진짜 지난번 일주일 전에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아갖고 지금 이렇게 돼서 나 진짜 잠이 안 온다. 그런 분은 그냥 파시고 잠 편히 자세요. 왜냐하면 이거 몇 개월 전에 저 처음 만나서 사신 거면 지금 많이 남잖아요. 많이 남으니까 그거 뭐 막 아쉬워해서 그러시지 말고 내일이라도 장중반동 오면 그냥 던지고 편히 하고 그냥 잠시 쉬세요. 이건 이제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뭐냐면 아니 나는 이건 뭐 이익이 별로 안 났다. 너무 끝에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런 분들은 갖고 계셔야죠. 그래서 이런 그런 분들은 제 생각에 지금 제가 옛날부터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그렇게 가신 분들은 현금 비중을 한 3, 40 가지라고 그랬죠. 3, 40. 그래서 뭐 부분적으로 올라가면 한 50대 50으로 높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근데 나는 그래도 이쪽 종목이 기술주들이 다시 되반등해서 가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나는 그런 거를 좀 해보겠다 하는 분들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시장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장을 이렇게 봐서는 잘 몰라요. 이게 시장은 매매를 해봐야 좀 알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매매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카카오를 분할 매수 좀 해봤어요. 이게 어떤 느낌인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분할 매수한다고 하루에 10번씩 잘라가지고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철저히 지키셔야 돼요. 여기서. 그리고 메인 갖고 있는 거랑 관계없어요. 종목이 겹치든 말든 이거랑 관계없이 이건 딴 주머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것대로 약간 트레이딩 개념에서 해야 되는데 내가 닷새에 나서서 뭐 10%면 10%만큼만 산다. 그러면 그냥 나누기 5. 그렇게 해서 닷새 동안 사는 겁니다. 닷새 동안.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 다음에 뭐 10번에 나눠서 사겠다. 그럼 10번에 나눠서 사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게 돌아서 올라오면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트 짧게 잡고 기대 수익 낮추고 팔아서 보태는 이쪽에 메인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전략밖에 구성할 수 없다. 왜 그러냐? 우리가 저점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술주가 언제 어디서 돌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답답한 건 뭐냐면 시장이 이슈가 없어요. 다 갖다 썼어. 모더나도 갖다 쓰고 뭐 이거 모더나는 어떻게 보면 뭐 완성된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다 갖다 썼어요. 할 수 있는 거를 다 갖다 썼으니까 지금은 뭐 특별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시장은 약간 고소공포증을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은 조정으로 가고 있다.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게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서 오래 끄는 것보단 차라리 툭툭 떨어지는 가격 조정을 받는 게 여러분들이나 저나 개인 투자가들한테 이게 훨씬 낫다. 왜냐하면 이거를 아주 슬림한 박스권에 넣고 오랫동안 흔들어 버리면 진짜 정신 차리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 이런 시장이 막 한 달쯤 지속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요즘 말로 멘붕 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깊게 푹푹 빠지고 딱 돌려서 가고 이런 게 훨씬 더 나은데 시장은 지금 이슈가 없어요. 왜냐하면 빠진 게 뭐예요? 왜? 괜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대 악재가 그냥 오른 거잖아요. 괜히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면 괜히 올라요. 지금은 유동성 장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어떤 떨어져야 될 이유도 또 다시 올라가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지금은 그런 장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냥 자꾸 평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걸 끝내놓고 나서 후행적으로 거기다가 자꾸 옷을 입혀요. 뭐가 어떻게 해서 어떻고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해서 뭐 이게 이렇게 됐고 그런데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장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금 시장의 제일 문제는 올랐다는 것. 두 번째는 유동성이 강하다는 것. 유동성이 강하다는 게 지금 그런 겁니다. 유동성 엄청나게 있잖아요.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는 거예요. 네가 먼저 가라는 거잖아요. 전부. 네가 먼저 가라. 근데 만약에 내일부터 주가가 오를 확신이 있다 그러면 누가 다른 사람한테 네가 먼저 가라 그러겠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확신이 없냐? 많이 올랐잖아요. 가파르게.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지금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여기에 불을 지피는 아주 우습지 않은 일이 한 번만 벌어져도 여긴 달려들게 돼 있어요. 학습 효과도 있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주가가 리즈너블하게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요. 이 유동성 장세는 되게 심플한 겁니다. 무슨 뭐 실적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실적도 다 땡겼었어요. 실적이 여러분 알지만 45일, 8월 15일까지만 발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상장 기업들. 근데 다 땡겼었어요, 이미.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 실적 갖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다 땡겼어요. 모든 거를 이 엄청난 유동성이 다 갖다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쓸 게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경기 관련주는 아직 이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 다만 외국인들이 주체 세력으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기술주는 만약에 적극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하락시 분할 매수 지금부터 해들어 간다. 그것도 뭐 나누기 닷새, 나누기 열을 뭐 이렇게 느긋하게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쪽에 메인 포트폴리오는 진짜 이거 일주일 전에 못 팔아서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이룬다. 그런 분들은 이익 시향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거는 그냥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되돌렸을 때 팔아도 된다.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지금 이 말 못할 사연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가 오면 그때그때 이제 여러분들하고 시장에서 제가 다시 오늘 저는 이런 변화를 느꼈으니까 시장은 이렇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라는 얘기로 이제 대응 전략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